가을에 치고 가지고. 이렇게 3명 왔잖아. 다음은 아까 소개시켜줬던 28회 동물입니다. 지금 직함이 꽤 많아가지고 직접 하시기로 하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동양의학 살리기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한명준 28회 동물이 인류의 속생법에 대해서 40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되죠? 강의 길게 하지 못했어도 한 20년.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동양학의 근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의학은 무엇이냐 하면요, 한의학은 중의학이 동양학의 원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의학이.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너희하고 나하고 우리하고는 체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체질에 따른 처방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체질에 따른 처방 방법이 원전이 동의보감이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동의보감은 어떤 민간요법을 다 집대성한 거지 학문의 바탕은 아닙니다. 이 학문의 바탕이 모두 다 황제내경에서 나온 건데, 이 황제내경을 지은 사람도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중국 사람인 걸로 알고 있지만 동이족으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생사와 만배의 근원은 오장육부에 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오장육부는 간장과 담낭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건강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지 체크라고 이렇게 이지 체크를 하면 요 밑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조금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361인가 382인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야, 그래서 나도 노안이 왔구나 싶어 이걸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노안이 싹 없어져. 그래서 조그만 것도 지금 다 보여요. 그래서 왜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서 있으면요 몸이 자꾸 이렇게 비틀리면서 저절로 기가 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안경 벗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선을 요 가운데 하거든요. 그럼 뇌가 이렇게 초점이 잘 맞춰지면서 노안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한다면 20대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찾는 분들은 있으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못 찾는 거고. 근데 이제 선배님들 연신 됐으면 의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미 건강은 깨졌기 때문에 누구 말이라도 하여튼 믿을 만하면 믿어야 돼 지금. 아, 그들 돈도 없어. 자, 일어나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른발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30도. 예. 그 다음에 뒷발은 왼발이잖아. 왼발은 뒤꿈치만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벗어야 노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먹은 눈높이. 시선은 요 주먹과 주먹 사이인데 주먹 사이는 마치 주먹에 하나 들어갈 정도. 자, 이렇게 똑바로 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10분 있는 겁니다. 이거 10분 좀 맞추면 좋아져요. 근데 신장과 방광에 가면 허리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오줌발이 약해진다. 오줌발이 왜 약해냐면요, 젊었을 때는 돼지 방광이 이렇게 오줌포가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몸에 유연성이 없으니까 방광이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오줌을 많이 저당해 두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이렇게 커졌다가 오줌을 꽉 넣으면 멀리까지 나가고, 그래서 야, 오줌발이 좋다 그러는데 요새는 멀리 가서 놓으면 자꾸 가까이서 넣어요. 가까이서 넣고도 자꾸 떨어져서 신발을 적신다든가. 그 다음에 요새 영화에 보면 뭐 과속 스캔들에 보면 화장실 갈 때 애들한테 화장실을 갈 때 야, 3번 털어 그러거든요. 3번만 털면 되는데 이게 수십 번 털어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방광의 힘이 약해진 거거든요. 소금을 먹으면 이 오줌발이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이 약한 거나 아니면 머리털이 빠지는 거나. 아니 무기 침을 꽂아놨으니까 어색해서 그렇지 걷고 그러는데 이제 강사님. 예. 성인병 중에 가장 확대되고 있는 게 당뇨거든요. 당뇨에 조금 하고 올려. 예, 당뇨 설명을 드릴게요.
당이 에너지를 변할 때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서 인슐린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인슐린이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체내에서 분배를 안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당이 인체에 자꾸 남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소리 없는 살인자라 세포 구석구석에 당이 자꾸 배기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썩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당은 분명히 줄어들어요. 근데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합병증이 생기냐면 옛날에 현미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것은 만 년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미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지 몰랐고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파민도 만 년 전에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현미경이 발달하지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은 당이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뭐 정력을 좋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기분을 좋게끔 한다든가 뭐 성적인 쾌락을 좋게끔 한다든가 공부를 잘하게 이런 다른 역할을 알려지지 않은 역할도 하는데 당이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만 인슐린이 된다고 현대의학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 인슐린을 만들어서 놓으면 당은 없애야 되는데 다른 부작용은 계속 생기는 건 아직 현대의학이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이냐? 위장, 췌장이 같은 장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당이 많이 쌓이는데 설탕은 꿀은 당이잖아요. 근데 기장쌀이나 호박이나 찹쌀이나 이건 당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당분이 있는 거예요. 소고기도 당분이 있는 거고 설탕 빼놓고 다른 당을 미리 먹어주잖아요. 그럼 이 췌장이 튼튼해져서 어느 날은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췌장은 괜찮은데 신장이 나쁜 당뇨병이 있어요. 췌장이 나쁜 당뇨병은 인슐린성 당뇨병이라고 그러고 신장이 나쁜 건 비인슐린성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비인슐린성 당뇨병이 뭐냐면 음식물을 다 흡수했잖아요. 그러면 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하고 물은 신장에서 다시 한번 걸러요. 그래서 필요한 건 쓰고 필요 없는 거 최종적으로 필요 없는 건 내보내는데 이 최종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까지 다 빠져주는데 그 중에서 당이 빠졌다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신장이 나쁜 거지 위장이 췌장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췌장이 나쁜 건 단맛이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신장이 나쁜 것은 짠맛이 있는 음식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맥을 보면 이 인슐린성 당뇨병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성 당뇨가 현대인들은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성 당뇨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짱을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 당뇨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이 검었습니다. 자, 몸에 짠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강하는 게 자기가 어디가 아픈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 밑에가 다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저기 당이 지금 설명할 필요 없이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기억하는 갔다 오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하는 거잖아요. 갑상선, 그럼 갑상선 설명할게요. 그 마무리하나요? 그럼 해킹이 들어올 때 해킹 방어막은 이 말단에 있는 서브 컴퓨터는 해킹 방어막이 약해요. 근데 이 메일 컴퓨터에 이 방어막은 두껍고 철저하겠죠. 그래서 인체도 이제 고도한 바이오 컴퓨터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손끝에는 냉기가 병균이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방어막이 얇고요. 이 뇌는 이게 아직 고단위 컴퓨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어막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이 두개골이 두껍게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열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열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어막처럼 뇌로 들어갈 때 열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식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갑상선이에요. 근데 갑상선은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자율신경 같은 거.